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2대0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또 한 골을 뽑아내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의 손흥민의 골과 후반전의 로셀소의 골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짜여진 득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맨시티를 전술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A매치에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었던 두 팀은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맨시티는 원래 자신들이 즐겨하는 전술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서 토트넘을 자기 진영에 가둬놓고 주도권을 가지고 왔죠. 반대로 토트넘은 내려서서 철저히 볼 소유권을 맨시티에 내줍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서지만은 않았죠. 맨시티의 선수들이 공격할 때 보여주는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에 따라서 토트넘 선수들도 유기적으로 수비를 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로 들어볼게요. 페란 토레스가 공을 잡으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를 마크하던 오리에가 사이드로 이동해 페란의 동선을 제한해주는데, 이때 마크 없이 있던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쪽 수비로 출전했던 시소코가 커버를 해줍니다. 이때 오른쪽 윙어로 나온 손흥민 선수는 오리에의 지원을 가주죠. 이렇게 좌우할 것 없이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 윙어와의 연계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한 토트넘은 맨시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결국 맨시티는 점유율 66%, 슈팅 22개를 때렸지만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가 아니라 오른쪽 윙포워드에 배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왼쪽 윙백인 주앙 칸셀로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반전에 오른쪽 윙백인 카일 워커의 공격 가담보다 왼쪽에서 주앙 칸셀로의 공격 가담을 더 많이 주문했는데요. 이는 주로 왼쪽 윙어로 나오던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이 수를 미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왼쪽 윙에 베르바인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를 배치한 거죠. 주앙 칸셀로가 오버래핑을 했을 때 공격이 끊긴다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역습으로 이어진다는 위험 부담이 생겨버린 겁니다. 전반 5분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은돔벨레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찔러주었고, 손흥민이 완벽하게 왼발로 마무리를 했죠. 맨시티 선수들은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돌아뛰는 패턴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 패턴이라 미리 숙지하고 수비 연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패턴은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리 케인의 움직임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돌아뛸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센터백을 달고 은돔벨레 쪽으로 붙어주는 무빙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센터백들의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이런 골 절대 안 놓치죠? 후반전이 되자 맨시티의 주 공격 루트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변경됩니다. 왼쪽에 주앙 칸셀로가 처지고 오른쪽인 카일 워커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우측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은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는 빌미가 됩니다. 로셀소의 두 번째 골이 맨시티의 오른쪽에서 나왔거든요.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64분 케인이 공을 잡고 하프라인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맨시티의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을 보는 시선과 몸의 방향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자 맨시티의 오른쪽 사이드가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앞서 카일 워커의 오버래핑으로 오른쪽 사이드가 비어버렸는데 나머지 수비수 3명도 왼쪽의 손흥민과 중앙의 베르바인에게 시선을 뺏겨 오른쪽에서 들어가던 로셀소의 공간이 완전히 비어버린 거죠. 케인이 그 공간을 확인하고 로셀소에게 패스했고, 로셀소는 들어가자마자 골을 기록했습니다. 로셀소의 침투와 케인의 시야도 대단했지만 침투하던 손흥민의 플레이도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반응은 난리가 났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이 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 또한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이 스털링보다 낫지. 녀석 득점을 멈출 수가 없구만. 소니 엄청난 시즌을 보내는구만. 무리뉴의 변형 전술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어. 손과 케인은 엄청난 듀오가 되고 있어. 오, 첼시 팬 계정에서는 지에으가 손흥민보다 낫다는 댓글도 달았네요. 누가 승자가 될지는 다음 라운드를 보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었던 전술적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리그 1위이고 그래서 어떤 팀들보다도 유력한 우승 후보다. 하지만 아직 싸워서 쌓을 많은 포인트가 남아있다. 우리 앞에는 많은 팀들이 있으며 연승을 시작해야만 한다며 토트넘의 선두 질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맨시티의 반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우리가 전반 5분 만에 실점한 것은 토트넘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해리 케인이 볼을 떨어뜨리면 스티븐 베르바인이나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쇄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더 잘 대응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선두에 올라 기쁘다. 하지만 내일 다시 2위로 내려와도 문제될 건 없다. 우리 팀은 진화하고 있다. 아무도 이번 시즌 우리가 선두 경쟁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시즌 만에 우승 타이틀에 도전할 거라 생각한 사람도 없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무리뉴의 2년차는 진짜 과학인가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는 맨유랑 웨스트브롬의 경기를 리뷰하러 가야겠네요. 끝.